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영,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오네요. 네,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제부터는 약간 가을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죠.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가을 하면 가을 장마. 네. 꼭 가을 장마가 아니어도 원래 8말 9초에 추석 전해서 태풍이 몇 번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껴 지나갔다.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됐다. 그럼 다행인데 이러다 한 번 이제 내륙에 상륙하면 또 일이 크단 말이죠. 바람까지. 그래서 저는 추석 한 9월 10일 무렵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그 벼도 이제 곡식 그리고 곡식 또 과일 다 영향이 지금 크죠. 무르익을 때인데 알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인데 좀 바람이 또 올 농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또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이제 지나갑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기능 강화에 조금 힘을 쏟을 것 같아요. 자, 대통령의 100일 그리고 앞으로 두고 있는 그 대통령의 생각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메시지는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조금 가렸지만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이 좀 길었고 지름잡이 짧았다. 주로 이제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저는 취임식 이후에는 가장 좋게 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취임식은 자유 36번인가 그렇죠? 경축사도 자유 33번.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참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 누구 자유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취임사 때도 이게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얘기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죠. 조금 질이 나쁘더라도 싼 음식을 선택할 자유도 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리가 빚어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은 그나마 좀 정책 설명이 있었어요. 보통 개조식으로 대통령이 첫째 한반도 정세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정책, 또 민생 대책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잘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100일이니까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제시하면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다. 어디에 방점을 두겠다. 근데 문제는 했다라는 설명이 많았어요. 부동산 안정시켰다. 집값과 전셋값을 잡았다. 방산 수출. 내가 나토 가서 많이 했다. 탈원전으로 또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렸다. 재건했다. 그러니까 이게 했다라고 과거형을 쓰니까 쭉 보면 100일 동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한 거냐. 사실은 전임 정부 비판으로 시작했거든요. 소주성 폐지. 그리고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친원전으로. 여기에 방점을 뒀는데 뒷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산 수출 이런 것은 전임 정부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전임자의 공이다 후임자의 공이다 이거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전임 정권을 비판해놓고 과실은 또 내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게 어찌 보면은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방향만 제시해서도 좋았을 걸 너무 과시하고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나갔다. 조금 100일 회견으로는 조금 너무 나갔다. 선을 좀 넘어갔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한 가지 크게 변화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문제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몸을 최대한 낮췄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뜻을 숨소리까지 받들겠다. 이렇게 한 점은 저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윤석열 정부 100일의 평가와 함께 홍보 기능의 강화를 이제 대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도어 스태핑에서도 이게 최근에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나 장차관한테도
국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최근에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에서 좀 문제를 찾는다. 네.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최근에 국정 난맥상은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이 되는데 결국은 윤 대통령 자신의 성찰에서 문제점을 찾고 여기서 또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비롯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홍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은 우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리고 이 정부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 있는 내부 분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냥 저격합니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같이 속여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두구육 개고기 얘기 나왔고. 개고기를 누가 팔았어요? 그리고 개고기를 제가 가장 열심히 팔았습니다. 대선 과정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뒤에서는 이 XX 저 XX 욕을 먹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키진 않았지만 열심히 팔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통 큰 리더십, 큰형님 리더십 이런 얘기를 해서 자 같이 악수하고 끌어안고 봉합하고 잊었을 줄 알았는데 저만 잊었었나 보다. 대통령은 잊지 않고 언젠가 제거할 거야. 지금 이랬다는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하신 엄 소장님 얘기하신 거에 정말 공감해요. 국민을 앞세웠다는 거 잘하셨어요. 몸을 낮췄어요. 그런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게 3개 정도예요. 하나는 여사님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취임 이후 계속 나왔죠. 취임 전부터. 근데 제2부속실을 폐지하는 게 저희 공약이므로 대통령실 안에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관리팀을 3-4명 두어서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100일 동안 한마디도 안 나와요. 기자 질문도 안 받았어요.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자들도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았는데 기자들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호명된 사람만 120여 명 중에 12명만 질문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질문이 있었겠죠 분명히. 자, 여사 얘기 없었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여사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막 나와요. 두 번째, 이준석 대표가 그냥 정치적인 가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엄중하게 보는 것은 자, 국정이 탄력받으려면 국회에서 정당 간의 여야 관계가 뭐 이게 대결 구도든 협치 구도든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보여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이 없다. 다수당은 어차피 야당이고. 왜? 자기네끼리 싸운다. 국민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아니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끌어안던 리더십이 왜 권좌에 앉으니까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더 발휘해줘야 할 텐데 이 두 번째 아쉬움. 그럼 이제 여사, 이준석 그다음에 하나 궁금했던 게 뭐예요? 인사 문제가 제일 부정평가가 높은 요인이잖아요. 인적 쇄신인데 자 김은혜 전 의원 뭐 홍보수 이건 국민들이 별 관심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인적 쇄신 내각 대통령실 어떻게 좀 투명하고 밝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개선할 건지 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좋아요.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정치적인 것을 이유로 하지는 않겠다. 그럼 정치적인 이유 말고 이 국정 동력이 탄력받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니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다음 날부터는 비서실장도 얘기하고 관계자 발로 흘러나오고 일요일에 발표한다 그러고 결국은 얘기할 걸 왜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대통령이 직접 자 시간은 걸리지만 단계적으로 인적쇄신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이 좋아했을 거잖아요. 이 3가지를 놓침으로써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이 가장 궁금한 건 왜 놓치셨는지 이게 좀 의아한 대목이죠. 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좀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당정대 인적쇄신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당은 연말 연초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난맥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누구냐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는 그런 응답자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사실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신인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잘못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한덕수 총리를 경질하기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 문제는 사람을 찾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러니까 아주 그 일관되게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인사 검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 검증 자체가 여러 가지 그 뭐 법무부라든지 또 용산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단시간 내에 일사불란하게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록을 통해서 그렇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의 화법이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생각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20, 30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굉장히 이 자유 그리고 이제 개인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피해자인 자신은 이제 당에서 쫓겨나고 가해자인 윤핵관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정동 원내대표도 지금 재신 받았고 그리고 이제 주규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이잖아요. 이분도 비대위에 합류했고 그리고 윤핵관 넘버 3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이철기 의원이 예결이 이제 간사에 보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대표 충분히 할 말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여권의 자중질환 때문에 좀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 보수 정당의 역동성으로 전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에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게 너무 많은 게 그렇죠. 제가 동작구 사당동 주민으로서 지난주에 자 비가 월요일 밤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엄청나게 오고 출근길에 그 아주 잘 돼 있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활성화된. 거기가 그냥 토사물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덮인 참담한 광경을 보고 다 주민들이 출근했고 그 다음날 주민들이 다 치워놨는데 거기에 봉사하겠다고 여당이 왔어요. 국회의원 40여 명 해서. 그래서 이제 막 종편 이 카메라들 출동하고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천막이 쳐 있길래 아는 분들 저도 인사하고 오늘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방송국에 왔더니 바로 들려온 얘기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네. 사진 잘 나오게. 그 욕이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그냥. 그러니까 이 내부 분란의 문제가 그냥 분란이 아니라 아니 저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언론 앞에 나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당동 그 사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내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잖아요. 그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나서 지금 어정쩡하게 당을 이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난맥상이 벌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문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도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협치를 할 거며 그리고 국민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할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여권의 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언젠가 포용할 거로 봅니다. 아무튼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여당 지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이분들이 생각은 뭔지 조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자꾸 권력만 자꾸 뭐만 취하려고 하는지 여기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6150님은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든 못한 거는 잘하려고 하고 잘하는 것은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무조건 이전 정부 상대방 비난하지 말고 변화하고자 하면 진짜 지지율 오를 거예요 얘기합니다. 3716님께서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말은 좀 그만합시다. 얼마 안 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정치에 입문한 지 너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 그리고 또 영부인 이분들을 대통령실에서 잘 보좌하고 있는지 정부 여당에서 잘 이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북한에서 또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장마철이 지나가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보 분석가들의 전언이 있었는데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네. 그래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게 좀 아이들 싸움 같을 때가 있어요. 좀 너무 과하게 원색적인 비판을 하면 이게 읽어보면서 현실감이 없어서 아니 인간 자체가 싫다. 네. 그거 어쩌겠다는 거지?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입장으로 놓는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짝꿍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너 나 얼굴 쳐다보지도 마. 내 이름 부르지 마. 뭐 이러는 것처럼 서로 의식하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오프닝을 들어보니까 이 주진우 기자님이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오히려 반응을 한 거다. 이게 오히려 상대 안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한 거잖아요. 대영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막 맹폭을 했는데. 대영호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또 이 일리는 있다. 그럼 문제는 이럴 때 네. 정말 성숙한 정부라면 물밑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밑 접촉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면 함께 대화를 할래? 원하는 게 뭐야? 지난번에 일단 A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던졌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뭐는 필요한 건지 식량과 의료 지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독감을 느낀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북한은 식량과 의료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줄게 이런 방식 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우회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남한에서 보낸 삐라 때문에 코로나가 북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네, 뭐 더러운 오염된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남북 공동으로 얼마나 코로나가 삐라를 통해서 갔는지 살펴보자 이러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지적하는 분도 있었어요. 뭐 삐라, 철도, 뭐 혹은 산림보건, 뭐 의료, 인도적인 의료 협력. 근데 이게 조용히 주면 받고 일상적으로 그게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뭐 굳이 대한민국 이렇게 꽝 관인을 박아서 보내면 버럭하는 게 또 북한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북한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괘씸한 거 많고 우리 국가 원수 욕하는 거 우리가 내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대목에서는 조금 더 성숙하다는 거는 밀당의 규제. 결국 물밑 접촉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물꼬를 트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평창 같은 이 획기적 전환점이 없잖아요. 당분간. 뭐가 하나 있을 것 같냐면 부산 엑스포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부산 박형준 시장이 이제 역점 사업인데 짠 되면 언제냐면 이게 2030년인가 그렇잖아요. 이번 정부 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금 일상적인 물밑 접촉과 대화를 외국을 통해서라도 옛날에 미국은 이제 뉴욕 채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동했으면 좋겠다. 엄 소장님. 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이 막 말폭탄은 네네. 이미 예견된 그런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러니까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이 관심 있다 이런 말이라고 이제 그 표현했는데요. 저는 이 태영호 의원의 해석 자체가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좋으라고 기분 좋게 들으라 이런 발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산을 향한 발언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고 그래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한의 국가 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국익이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이익을 국가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이익은 김정은 체제의 유지 발전이고 또 이것을 유지 발전하게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핵보유다. 국채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크라가 러시아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독도를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은 국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외교 정책을 국내 정책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김여정의 말폭탄도 네. 김정은 들으라.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 들으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너무 좀 냉정하시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석이 너무 슬프다. 네, 그리고 지금 한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네. 미국도
러시아나 중국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우선순위가 북한이 아니다. 네, 그러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냉정한데 조금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속상하지만 네. 그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합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를 향해 가는 듯 해 보입니다. 엄 소장님. 네. 이원석 전 대검차장.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했죠. 검찰총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검찰 관리를 잘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수순 아니냐 검찰총장 임명 수순 그렇게 다들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원석 전 차장 이제 아직 차장이죠. 이원석 대검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서 구속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원석 이 대검 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원석 대검 차장은 검사 시절에 이 외과 수술형 이 검찰 수사로 굉장히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검사상도 매일경제에서 주는 그 제1의 경제검사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대적으로 사정을 하려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어민 북송, 그러니까 이 규순 어민 강제 북송이라든지 서해 피격, 이 월북 논란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여당이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지금 정치 보복 프레임 비스무리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우려하는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듣고 좀 종합하는 분석으로는 엄 소장님 말씀처럼 하면 합리적인 분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보수 인사들이 야, 대대적인 사정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잖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특수통 출신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정말 이 부정부패,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건데 특정신문에서는 그래서 조용하지? 그래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데들.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뭐 지금 야금 전 정부의 청와대 윗선으로 타고 올라간다. 윗선은 항상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오늘 대통령 기록관까지 수사를 하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전임 비서실장 잡자고 대통령 기록관에 압수수색할 리는 없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관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타깃이라는 걸 오늘 표면화한 건데 제 생각엔 그럴 거면은 빨리빨리 하라는 건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하나 사건을 놓고 보면 엄중하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예를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역대 정권 초반에 대대적인 사정이라고 보던 사건에 비하면 조금은 이제 결이 다른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냐면 털 게 없나? 저런 걸 1호 사건, 2호 사건, 3호 사건 이렇게 가는 건 별로 털 게 없는 건가? 왜 뇌물 이런 거 안 터지지? 뇌물 터져야죠. 강력한 직권남용, 뭐 혹은 뭐 매관매직한 거 이런 거 터져야죠. 또는 측근비리 뭐 가족이나 이게 터져야죠. 100일 됐는데 다른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검찰총장 출신으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 비난은 많이 하는데 건수는 별로 안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그게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다? 그럼 그게 센 건가? 그런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 검찰 수사는 정권 초의 검찰 수사는 국민들의 지지 여론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전방위적으로 적폐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는 국민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았죠. 국민들의 그러니까 촛불의 요구, 국민들의 여러 같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수사를 하다가 중단돼 있었거나 아니면 선거 때 문제가 됐던 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수사하고 있는 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건은 좀 더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고 평가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면 좀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가 쓰던 청와대 관사 그리고 뭐 집무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행정동 캐비넷 열면 막 서류가 나와 전임 정부에. 근데 용산으로 갔더니 캐비넷이 다 새 거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서가 안 나오는 걸까요? 그런가요?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소장님? 네. 자, 주말에는 호남에서 경선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막 궁금하고 막 이변이 생길 것 같고 또 민심이 뭐 달라질 것 같고 그런 생각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승분이 끝났죠. 끝났고 호남에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도 호남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호남의 선택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 대략 5위, 6위 경쟁이 치열한데요. 최고위원 5위를 누가 하느냐, 6위를 누가 하느냐, 그게 관심사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 이제 양자 대결 구도인데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최근에 이제 방탄 논란이 있었죠. 당헌 기소실 당직 정지 규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당직 정지 규정을 유지를 했지만 사망을 개정을 해서 80조 사망을 개정을 해서 이 정치 탄압과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무위가 이걸 이제 번복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꼼수 방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거는 저는 이 당은 30조 사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철저하게 국민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김종민 의원 얘기를 직접 들었더니 그 똑같은 결의 말씀을 하시는 게 당헌 80조 뭐 1항을 바꾸느냐 3항을 바꾸느냐가 과도하게 부각됐다. 네. 이거 대세에 지장 없다. 네. 이런 조항이 있었든 없었든 정치 탄압이라고 국민들이 느끼면 민주당은 저항을 하는 것이고 매우 국민들이 이거는 민주당 의원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 징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건 어느 정당이나 그래왔다는 거죠. 국민의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당장 아까 그 김성원 의원 이제 발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바로 윤리위에 넘기는 이유가 국민들이 이거 분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비대위 초기에 이것 때문에 재풀이면 안 되니까 개인적인 친소 관계와 관계없이 징계에 회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여론 뜻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말씀이 맞고. 그럼요. 국민 따라가야지. 무슨 당헌 80조가 방탄이다, 반탄이다, 또는 이게 뭐 사당화다. 이건 좀 너무 쟁점이 없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졌다고 봐요.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